K리그? 그건 일본의 10년 뒤를 따라오는 리그 아닙니까? 일본 축구 팬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 해설가 타카하시 료. 그는 J리그 선수 출신으로 은퇴 후 해설자로 전향하여 일본 축구계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유의 직설적인 해설과 도발적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았지만 동시에 그의 분석력과 거침없는 입담은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의 방송 스타일은 단순한 해설이 아니었다. 그는 일본 축구는 아시아 최강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항상 J리그를 극찬하며 다른 아시아 리그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유명했다. 특히 한국 K리그는 J리그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다라는 주장을 자주 펼쳤고 많은 일본 팬들도 이에 동조했다. 어느 날 일본의 인기 축구 토크쇼에서 한국 축구가 주제로 등장했다. 최근 한국 축구 대표팀이 국제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손흥민과 김민재 같은 스타 선수들이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패널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을 때 MC가 료에게 질문을 던졌다. 최근 한국 축구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같은 선수들이 유럽에서 맹활약하고 있고요. K리그의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료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순간 료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K리그가 J리그보다 나은 점이 있나요? 일본 축구는 기술적으로 훨씬 발전했고 경기 수준도 높습니다. K리그는 우리보다 10년 뒤처진 리그예요. 스튜디오에 있던 다른 패널들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최근 K리그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고 한국 대표팀은 월드컵에서도 꾸준히 16강 이상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건 몇몇 유럽파 선수들 덕분이지 K리그 자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솔직히 한국 리그의 인지도는 일본에서 거의 없습니다. J리그는 외국인 선수 영입도 활발하고 경기 스타일도 세계적인 흐름을 따르고 있죠. 반면 K리그는 템포가 느리고 투박한 스타일이 강합니다. 거친 몸싸움에 의존하는 플레이로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의 발언은 일본 내에서는 별다른 논란 없이 지나갔지만 한국 팬들 사이에서는 즉시 화제가 되었다. 일본 방송에서 료의 발언이 나오자 한국 팬들은 즉각 반응했다. SNS에는 료의 인터뷰 내용이 빠르게 확산되며 논란이 커졌다. 특히 K리그 팬들은 료의 발언이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 편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논란이 커질수록 료는 더욱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다. 좋아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직접 확인해보죠. K리그가 정말 대단한지 제 눈으로 직접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K리그 경기를 보고 솔직한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K리그가 기대 이상이면 그때 가서 생각을 바꾸죠. 일본과 한국 양쪽 팬들은 그의 발언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일본 팬들은 료가 맞는 말을 했다고 하면서 일본이 아시아에서 제일 선진 축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 팬들은 K리그가 J리그보다 더 역동적이고 터프한 리그라고 하면서 반박했다. 며칠 후 료는 기자들에게 발표했다. 저 타카하시 료 한국으로 갑니다. K리그는 과연 J리그보다 나을까요? 그는 직접 K리그 경기를 관람하고 분석 영상을 찍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K리그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리그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겠다. 그렇게 일본에서 K리그를 폄하했던 유명 해설가가 직접 한국으로 향하는 도전이 시작되었다. 과연 그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그리고 그의 생각은 바뀌게 될까? 타카하시 료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핫한 K리그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향했다. 그날은 K리그를 대표하는 빅매치 중 하나인 FC 서울 대 전북 현대의 맞대결. 그는 원래 K리그의 인기가 J리그보다 훨씬 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기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도 관중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에서는 K리그 중계를 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J리그 팬들 사이에서도 K리그는 인기 없는 리그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경기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경기 시작 1시간 전인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으로 이동 중이었다. 유니폼을 입고 응원가를 부르며 열광하는 서포터들. 길거리에서 응원용품을 구매하는 가족 단위 팬들. 그는 순간 당황했다. 뭐야, K리그가 이렇게 인기가 많다고? 일본에서도 빅매치가 열리면 사람들이 몰리지만 이렇게 거리부터 축제 분위기가 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그는 점점 궁금해졌다. 설마 경기장이 꽉 차 있는 건 아니겠지? 그는 긴장된 마음으로 경기장 내부로 들어갔고 그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4만 명이 넘는 관중이 가득 찬 서울 월드컵 경기장. FC 서울 홈경기장인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이미 붉은색 물결로 가득 차 있었다. 반면 전북 현대의 원정 팬들도 녹색 깃발을 흔들며 치열한 응원전을 펼치고 있었다. 이 정도 관중이라니 J리그보다 관심이 적다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K리그를 보러 오지?
그는 생각보다 많은 관중과 뜨거운 분위기에 당황하면서도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K리그의 경기 수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분위기는 좋은데 경기 수준이 중요하지. 그렇게 그는 본격적으로 K리그의 경기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요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다. 빠른 템포, 강한 압박, 치열한 몸싸움. J리그에서 보던 경기와는 전혀 다른 축구 스타일. 일본 J리그는 짧은 패스를 활용한 점유율 중심의 정교한 플레이가 특징이었다. 그러나 K리그는 빠른 역습과 강한 몸싸움을 앞세운 다이나믹한 축구를 펼쳤다. 전반 10분 FC 서울의 공격수가 빠르게 돌파하며 강력한 슛을 날렸고 전북 현대 수비수가 몸을 날려 막아냈다. 그는 해설가로서 많은 경기를 봐왔지만 K리그가 이렇게 격렬하고 박진감 넘치는 리그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거친 압박 속에서도 경기를 풀어나간다고? 전반전이 끝날 무렵 료는 J리그와 K리그의 차이점을 비교하며 혼란스러워했다. J리그보다 투박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속도감과 박진감이 훨씬 강한데? 경기가 진행될수록 료는 점점 더 K리그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다. 후반 80분 경기장을 뒤흔든 슛. 공격수의 강력한 중거리 슛이 골망을 흔들었다. 순간 경기장이 폭발하듯 환호성이 터졌다. 4만 명의 관중이 한꺼번에 환호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료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게 한국 축구 팬들의 열기라고? 그는 일본과 비교하며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J리그에서는 이렇게 뜨거운 응원 문화를 보기 힘든데 그의 머릿속에는 처음 한국으로 떠나오기 전 했던 발언이 떠올랐다. K리그는 일본보다 10년 뒤처진 리그다. 그러나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경기는 그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다. 나는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어. 그날 밤 료는 호텔로 돌아와 J리그와 K리그의 차이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이 더 높은 무대에서 분석력을 쌓기 위해서는 한국 축구를 더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K리그를 한 경기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다는 거야. 그렇게 그는 K리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 다음에는 더 많은 경기를 직접 관람하고 선수들과도 인터뷰를 해봐야겠다. 그의 한국 축구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이제 막 꿈틀대고 있었다. FC 서울과 전북 현대의 경기를 직접 관람한 뒤 타카하시 료는 충격을 받았다. J리그보다 수준이 낮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피지컬과 경기 템포는 K리그가 더 강한데? 그는 단 한 경기만 보고 모든 것을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많은 경기를 직접 관람하고 분석해보기로 결심했다. K리그의 대표적인 라이벌전 중 하나인 동해안 더비. 울산과 포항의 경기는 매번 뜨거운 승부로 축구 팬들의 기대를 모으는 경기였다. 그는 경기장에 도착하자마자 또 한 번 놀랐다. 경기장 밖에서도 이미 양팀 서포터들이 치열한 응원전을 펼치고 있었다. 두 팀 팬들은 북을 두드리며 응원가를 부르고 상대팀을 향해 도발적인 구호를 외쳤다. J리그에도 라이벌전이 있지만 K리그 팬들의 열기는 차원이 다른데? 그는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과 팬들의 열기에 다시 한번 압도되었다. 경기가 시작되자 그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 울산과 포항의 선수들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어다니며 치열한 경합을 펼쳤다. 몸싸움이 거칠었지만 선수들은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게 맞섰다. 유럽리그를 연상케 하는 강한 압박과 활동량, 이게 정말 K리그라고? 그는 경기가 종료되지 않았지만 이미 자신의 선입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다음은 K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라이벌전 슈퍼매치. 수원 삼성과 FC 서울의 경기는 K리그 최고의 흥행카드로 꼽히는 경기였다. 경기장에 들어서자마자 요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경기 시작 전부터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들. 선수들의 이름을 연호하는 함성과 서포터들의 단체 응원. 일본에서도 빅매치가 열리면 팬들이 많이 오지만 이 정도 분위기는 흔치 않다고. 경기가 시작되자 그는 K리그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다. 빠른 역습과 거친 몸싸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내는 선수들. J리그에서 보기 어려운 강한 태클과 몸싸움이 이어졌다. 하지만 단순히 피지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한 전술이 함께 가미된 경기였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 편협한 시선으로 축구를 봤던 걸까? 경기가 끝난 후 그는 서울의 한 스포츠펍에서 K리그 팬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경기 후 스포츠펍에서 맥주를 마시며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옆자리에 있던 K리그 팬들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일본 분이시네요. K리그는 처음 보시나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서 놀랐습니다. 그러자 팬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항상 J리그와 비교되지만 스타일이 다를 뿐이지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A씨의 성적만 봐도 K리그가 J리그보다 좋은 경우가 많죠. 그는 그제야 자신이 K리그를 경험해보지도 않고 섣불리 평가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다. 나는 한국 축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했던 거야.
그 순간 료는 결심했다. K리그를 더 깊이 연구해야겠다.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 K리그의 축구 문화를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K리그와 J리그의 차이점으로는 J리그는 점유율 중심의 정교한 패스 플레이, K리그는 빠른 역습과 강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다이나믹한 경기, 팬 문화의 차이점으로는 J리그 깔끔하고 조직적인 응원 방식, K리그 더 열정적이고 유럽 스타일의 강렬한 서포팅. 이건 단순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야. J리그와 K리그는 서로 다른 색깔의 리그야. 그는 일본에 돌아가기 전에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나는 이제 한국 축구를 제대로 알기 위해 더 많은 연구를 할 것이다. 그렇게 그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다음에는 K리그 선수들과 직접 인터뷰를 해봐야겠어. 과연 그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 일본 축구 해설가 타카하시 료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나는 완전히 K리그를 잘못 알고 있었다. 한국에서 여러 K리그 경기를 직접 본 후 타카하시 료는 자신이 했던 발언을 떠올렸다. K리그는 일본보다 10년 뒤처진 리그다. 이 말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한 발언이었는지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J리그와 K리그는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서로 다른 스타일의 리그다.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 K리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전하기 위해 방송 스튜디오에 섰다. 그가 등장하자 일본 축구 팬들은 그의 평가를 궁금해하며 방송을 지켜봤다. 료 씨 한국에서 K리그를 직접 보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솔직하게 답했다. 제가 틀렸습니다. K리그는 수준이 낮은 리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J리그와는 다른 강점을 가진 매우 경쟁력 있는 리그였습니다. 스튜디오에 있던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일본 팬들 사이에서도 충격적인 반응이 나왔다. 뭐지? 료가 저렇게 말할 줄은 몰랐는데 K리그가 그렇게 강한 리그였어?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K리그는 엄청난 피지컬과 빠른 템포를 자랑하는 리그입니다. J리그보다 투지 있고 압박이 강하며 다이나믹한 축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에서 본 팬들의 열정은 J리그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경기장 분위기만큼은 K리그가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의 발언은 일본 내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일부 팬들은 그를 비난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의 솔직함을 높이 평가했다. K리그와 J리그 진정한 비교가 시작되다. K리그와 J리그는 단순히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리그다. 그의 솔직한 평가가 일본 축구 팬들에게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J리그는 기술적인 점에서 뛰어나지만 K리그는 강한 피지컬과 빠른 템포가 강점이다. 특히 K리그의 역동적인 플레이 스타일과 압박 축구는 유럽 리그와 비슷한 점이 많다. 료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나도 K리그 경기를 한번 봐야겠어. 아니야, 그래도 J리그가 더 수준 높은 리그야. 그의 솔직한 발언은 일본 축구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일본의 한 축구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J리그가 항상 K리그보다 앞선다는 보장은 없다. K리그는 우리보다 ACL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내왔고 이제 우리는 K리그를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 그는 이제 K리그를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 선수들과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나는 K리그 선수들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할 것이다. 그는 다시 한국을 찾아 K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인터뷰하며 그들의 훈련 방식과 경기 철학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선수들과의 대화를 통해 K리그가 단순히 거친 축구가 아니라 유럽 축구 스타일에 가까운 전술적 운영을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나는 또 한 번 내 선입견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다. 방송 이후 본인은 다시 한번 칼럼을 썼다. K리그는 J리그와 동등한 수준의 리그다.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모른다. 앞으로도 K리그를 더 깊이 연구하고 한국 축구의 발전을 지켜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한국 축구를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K리그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를 연구하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나는 앞으로 J리그뿐만 아니라 K리그도 분석할 것이다. 그는 이제 K리그 전문가로서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다음에는 한국에 다시 가서 K리그 선수 인터뷰도 해보고 싶다. 그의 도전과 변화는 일본과 한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그는 이제 한일 축구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해설자로 거듭나게 되었다. 축구에서 중요한 것은 편견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그는 더 이상 K리그를 무시하는 일본 해설가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한국 축구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었고 진정한 축구 분석가로 성장했다. 한국과 일본 우리는 서로 배울 점이 많은 라이벌이다. 그의 축구 인생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현재 그는 K리그뿐만 아니라 한국 감독이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리그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K리그를 다시 본 그의 인생을 응원한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